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가 항복한 인조는 당시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인질로 소현세자 부부와 복림대군 부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양에서 훗날 현종이 되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현종의 아버지는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었는데요. 오늘은 조선의 역대 왕 중 유일하게 조선 땅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던 왕 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645년 2월 형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가고 나서 불과 2개월 만에 숨지자 복림대군이 약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인조는 종법을 무시하고 국유장군론을 내세워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그렇게 현종은 왕세손이 되었죠. 현종은 효종과 인선왕후의 외아들이었는데요. 누나가 2명에 여동생이 4명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들은 이 현종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일한 왕가 후계자이다 보니 정말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현종이 아직 어린 나이였을 적에 그의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는 기록이 현종실록에 있는데요. 어느 날 인조에게 표범 가죽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범 가죽의 품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새손이던 어린 현종이 표범 한 마리를 잡으려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다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인조는 새손의 뜻을 가상히 여겨 그 표범 가죽을 받았다고 하죠. 이후 효종이 즉위하자 정식 세자로 책봉되었고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현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바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속 논쟁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위기간 15년 내내 벌어지는 크고 작은 논쟁들로 인해 효종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예속 논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효종이 죽고 나서 인조의 2번째 왕비였던 장렬왕후가 참체복을 입어야 할지 기념복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예속 논쟁인데요. 주자가래에 따르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의 어머니는 3년복인 참체복을 입어야 하고 둘째 아들과 그 이후 아들들이 죽으면 1년복인 기념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이에 서인은 효종이 소현세자의 동생이기 때문에 1년복인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남인은 왕은 일반 백성들의 예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며 효종은 장남은 아니지만 인조의 적통 후계자이니 3년복인 참체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의정이던 정태환은 국조 오레이와 대명률에 따르면 부모는 자식들의 장래에 항상 1년복을 입었으니 그냥 조선에서 해오던 관습대로 기념복을 입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왕실에서는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는 언제나 1년복을 입었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논쟁은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1년 뒤인 1660년 3월 허목이 갑자기 효종은 왕이기도 하고 종묘의 제사도 지내고 사실상 맏아들 역할을 다했으니 모든 사람이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효종은 왕이라도 장자가 아닌 서자이니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국조 오레이에 따라 장자 서자 따지지 말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1년복을 입었던 것과 같이 장렬왕후도 1년복을 입는 게 맞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윤선도가 효종이 서자라면 첩의 자식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정통성을 가졌다는 말이냐며 상소를 올렸고 그렇게 조정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만약 윤선도의 말이 맞다면 송시열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적이 되는 셈이 되고 이는 현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반대로 송시열의 말이 맞다면 윤선도는 맞는 말을 한 송시열을 역적으로 모함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목숨을 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온 조정이 크게 들끓었죠. 결국 현종은 고심 끝에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복을 채택했고 그렇게 윤선도는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차 예속 논쟁인 기해예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현종이 그냥 조용히 무마시킨 것이었는데요. 사실 현종은 굉장히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일화가 있는데 현종이 세자였던 시절 광해군의 후궁을 모셨던 조상궁이라는 상궁이 이후 현종의 보모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현종이 불장난을 하는 것을 본 조상궁은 혼잣말로 할아버지가 불로써 나라를 얻은 것을 배우려는가 라며 중얼거린 것입니다. 이는 인조 반정으로 궁이 불타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을 비꼬듯이 말했던 것인데요. 조상궁은 인조 반정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현종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훗날 왕위에 오르고 나서 조상궁을 부른 뒤 그 말을 듣고 부왕께 일러 바칠 수도 있었지만 그대가 나를 양육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말하고 조상궁을 궁에서 출궁시키고 더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조상궁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식량을 계속 대주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효종에게 새끼곰을 바친 사람이 있어서 곰을 궁에서 기른 적이 있는데 훗날 곰이 자라서 몸집이 커지더니 사람들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 중 한 명이 효종에게 나중에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니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현종은 곰은 사람을 해치기는 하지만 아직 이 곰에게 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나중을 염려해 곰을 죽인다면 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효종은 세자인 현종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나서 시기와 의심 때문에 죽임당할 사람은 없겠다. 너의 신하가 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며 칭찬해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훗날 왕위에 오른 이후 현종은 청나라 사신을 전송하던 중 한 병사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르게 걷다가 현종과 부딪혀 하마터면 현종이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신하들이 이 병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날뛰었는데 현종은 모르고 실수로 한 일인데 굳이 처벌할 거야 있겠는가라며 곤장 대여섯 대를 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하죠. 이렇게 온화한 성격의 현종 덕분에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이 논쟁이 다행히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일 없이 기해예송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남인 유생들은 지속적으로 반발 상소를 올렸고 몇 년 동안 이 기해예송에 대한 상소와 주장들이 현종에게 올라오는 등 이 일은 계속해서 현종의 골머리를 썩혔죠. 그러다 보니 현종은 예송 금지령까지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아들 숙종대에 벌어진 피바람이 휘몰아치는 환국 정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현명하게 풀어나갔던 현종의 정치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종이 더 오래 재위를 이어나갔다면 더욱 평화로운 정국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송 논쟁 이후 현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왕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1663년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수찬 김만규는 현종을 수행해 청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만규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군에 의해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수 나라인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업무를 할 수는 없다며 현종에게 사직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에 서필원이라는 인물은 벼슬을 한 사람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사직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김만균을 불충이 이유를 들어 파직시키는 걸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후 송시열이 사의를 인륜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인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고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사의와 공의 중 뭐가 더 중요하냐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현종은 그런 송시열의 태도에 영 언짢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기해예송 때부터 아버지 효종을 두고 서자라느니 맏아들이 아니라느니 하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엔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1664년 4월 인사에 대한 보고서가 현종에게 올라왔는데 중앙 요직에는 서필원을 공격한 인물들로 그리고 외직에는 서필원을 지지한 인물들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에 현종은 사적 당파를 비호하는 작태가 한심스럽다며 이번 인사에 대해 거꾸로 발령해버리는 명을 내려버렸죠. 심지어 이조판서 김수항과 이조참판 민정중, 이조자랑 이민서를 모두 파직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송시열과 서인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죠. 또한 송시열이 올린 사의론 때문에 조정이 난리가 나자 송시열은 스스로 자책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현종은 며칠 뒤에야 겨우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었고 송준길이 송시열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자 아예 대답을 안 해주다가 두 달 후에야 겨우 적당히 답을 해줬는데 이는 신권을 대변하는 양송을 현종이 대놓고 차갑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벌어진 왕권과 신권 사이의 대립에서도 현종은 강경한 입장으로 서필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종도 이만하면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느낌이 들자 서필원을 잠깐 파직시키고 양송을 다시 예우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쟁을 종결시켰고 전국을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쟁으로 인해 서인 살림의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이후 현종은 효종대에 준비하던 북벌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군사력 강화는 계속 이어서 해나갔는데요. 신기전을 개량하여 대량 생산하고 자주 가던 온천 여행을 갈 때마다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군사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 3옥을 강력히 제정하고 수리시설과 양전사업에 힘썼으며 나라 재정을 수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죠. 또한 서양 문물과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혼천이를 개량하고 자명종을 제작하는 등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670년부터 조선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경술련과 신해년에 벌어진 대기근이죠. 이를 합쳐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자 조선 전역에서 최악의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수많은 지역에서 역병이 창궐해 조선 전체를 집어삼킨 것이죠. 이에 현종은 호남 지역까지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면서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만 굶어 죽은 것과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나 되는 등 현종대에 이와 같은 대재앙이 벌어졌죠. 이후 현종을 괴롭히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바로 효종의 부인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사망한 사건이었죠. 이때도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무슨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2차 예송 논쟁인 갑인예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국대전에는 맏며느리인 경우엔 시어머니가 1년짜리 기년복을 입고 그 외 며느리는 9개월짜리 대공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송시열은 효종이 둘째이니 효종의 아내도 둘째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9개월짜리 대공복을 입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몹시 화를 내며 예조의 담당자들을 모조리 파직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현종은 효종이 죽었을 때는 국조오레이에 따라 장자 서자 따지지 말고 일련복을 입으라 하더니 왜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의 장래인이 대공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지 않냐며 서인의 주장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송시열과 서인의 주장은 현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도 있는 주장이라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1차 때인 기해예송 때 왜 현종이 이러지 않았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은데 당시엔 현종이 나이가 겨우 10대 후반에 불과했고 왕이 된 직후였기 때문에 집권당인 서인의 눈치를 봐야 했었지만 지금은 이미 30대의 나이에 15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서인이 없어도 국가를 운영해 나갈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화내던 현종은 갑자기 갑인예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버리는데요. 현종은 기해예송에서 했던 것처럼 국조오레이에 따라 장렬왕후의 복제를 기념복으로 정했고 송시열을 호되게 질책하면서 서인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2달이 채 되지도 않은 1674년 8월 현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평생 종기를 달고 살다시피 할 만큼 몸이 병약하기도 했고 15년 내내 자신을 괴롭히던 붕당들의 정쟁들과 경신대기근까지 벌어지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잔병까지 항상 달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결국 30대 초반의 나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하다 보니 위기에 빠진 송시열이 현종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을 만큼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현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숙종은 예송을 근거로 들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을 싹 몰아내버렸고 그렇게 남인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도 했습니다. 현종은 존재감이 그렇게 큰 왕은 아니지만 예송 논쟁을 통해 서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조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던 왕이었죠. 현종 이전에 현종이라는 묘호를 썼던 고려 현종은 뛰어난 능력으로 거란을 막아낸 훌륭한 군주였는데요. 이후 조선 현종도 현종이라는 묘호를 쓴 걸 보면 당시엔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군주였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현종이 훗날 노련하게 신하들을 대하고 정치를 해나간 걸 봤을 때 만약 더 오래 살아있었다면 명군이나 성군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